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좀 있다가는 정말 2022년이 왔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그만큼 저희도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좀 보내야 되겠죠. 오늘도 경제 브리핑을 시청하시는 FP님들에게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또 유익한 정보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차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뉴스입니다. 최근 너무나 말이 많은 이슈죠. 수수료 체크를 해보신 분들은 그 FP 수수료 체크를 해보신 FP 분들은 확실히 실감을 좀 하셨을 부분인데 이 수수료 1200% 규제가 있었죠. 이후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영업 현장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제 상담의 팁,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 시간에는 시대 흐름에 따른 틈새 보장 준비라는 주제로 레시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으로 이제 연금보험, 연금저축, 코스피, 다우존스 지수, 환율 등 쭉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를 보기 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슈나 다루면 좋을 것 같은 기사가 있으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도 다루고 자주 이제 내용이 이제, 입에 오르는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좀 민감하고 아픈 부분일 수는 있죠. 이 수수료 1200%.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1200% 규제 후에 변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이 규제가 왜 나왔을지에 대한 어떤 이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 리부트의 이 저자죠. 한영준 플래너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책 잘 봤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좀 네. 이 1200% 수수료 요 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2021년이 되면서 가장 이슈가 좀 많이 됐던 부분이고, 네. FP님들이 조금 이제 민감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FP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긴 하잖아요. 요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1월에 시책이나 이제 변경된 수수료를 체크해 보신 분들이라면 실감이 확 되실 텐데요. 그렇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기에 보험사에서도 대책들을 생각해 내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된 배경부터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금융당국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규제가 나온 것 자체가 이 좀 부당한 설계사들의 영업 형태 때문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좀 그렇기는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작성 계약, 부당 승한 계약, 초기 수수료를 높여 대납을 당연시 여기는 일명 먹튀 설계사라고 하죠. 이런 그렇죠. 수수료에만 중점을 맞춘 회사 분위기 등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영업을 하고 있는 설계사들에 의해서 생긴 규제이기 때문에 오염돼 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오히려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태풍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피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 생태계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이렇게 좀 돌이켜보는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보험회사들도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GA 설계사의 수수료 구조가 좀 더 불리해졌기에 원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GA에는 원수사에 비해 필수 운영 경비나 전산비, 인건비 등이 더 들기 때문에 정해진 수수료 안에서는 아무래도 원수사가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음. 대략적으로 이제 GA 설계사가 원수사 전속 설계사의 수수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적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 다시 설계사 모집이나 광고를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GA 설계사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면 일부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편중되는 형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고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2의 수수료인 시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내다보는 회사들도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GA 같은 경우는 설계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네, 좀 지원이 되는 비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네, 수수료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어쨌든 좀 수수료 자체가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네, 형태가 좀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GA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네. 어찌됐든 이제 결국에는 옳지 못한 영업을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피해는 정직하게 일하는 어떤 설계사들이나 소비자한테 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배경에서 또 무조건 또 시책을 많이 주고 수수료를 높이는 판매 방식을 띠기보다는 오히려 더 정직한 영업을 통해서 고객 인프라를 넓히는 게 더 발전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저도 영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플래너로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결론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하는 게 저희들의 밸류를 높이는 방법이겠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제도가 결정이 된 거를 저희는 뭐 돌이킬 수는 없어요. 뭐 이제 뭐 네. 여러 가지 보험회사들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발빠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일을 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런 대화가 저에게도 참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답변해 주신 한현준 플래너님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슈 같이 다뤄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실제 영업 환경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제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영감이나 꿀팁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영감을 얻을 만한 레시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인의 입맛대로 잘 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대적 흐름에 따른 틈새 보장 준비인데요. 최근에 이제 타 방송에서도 이런 틈새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방송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타 방송에서 이제 틈새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시청자 반응이 역대급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갈증을 좀 갖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꼭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시대적인 흐름이란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불과 이제 5년 전과 지금의 소비자의 생각이 다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의료기술, 그다음에 뭐 정보 매체, 정책,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 틈새는 점점 생길 수밖에는 없어요. 고객 또한 이 부분을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늘어난 어떤 건강 검진, 그다음에 발전하고 있는 검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밀 건강 검진을 하면 과거보다 다소 경미한 질환까지 다 잡아내는 시대가 좀 됐죠. 조금이라도 이상 부분을 찾아서 이제 조기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유사암이라는 부분인데요. 유사암이라는 이 분류는 병원에서 해놓은 거는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분류를 해놓은 거죠. 오히려 병원에서는 이 유사암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그 상태를 보고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D09 코드에 속하는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종양, 이 발생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137%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단순히 발생이 많이 된다기보다 발견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4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급격히 발견이 많이 되는 유사암 중에는 D05 코드인 유방 제자리암종의 이제 연도별 진료 인원을 보면 2010년도에는 11,504명인데에 비해서 2019년에는 34,562명으로 3배 이상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유사암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일부 회사에서는 이 유사암의 한도가 높다라는 것 자체를 주력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고객들은 어느 정도의 유사암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금액이 일반암에 비해서 혹은 보험료에 비해서 적합한지 체크를 해주는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간병인에 대한 보장이에요. 이 또한 이제 방송 다음에 이제 폭발적인 시청자 반응을 좀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입원 자체도 해본 적이 좀 없는 데다가 부모님이 또 계시고 크게 이제 간병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핵가족화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플 때의 전문 간병인은 필수라는 말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죠. 핵가족화 또한 가족 한 명이 아프다고 해서 소득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게 되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부분은 보장을 준비를 해놓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 간병인이 지원이 되는 이 보험은 나온 지가 벌써 그래도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보장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해주는 활동도 이번 달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FP라면 현재 이율이나 증시 정도는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생명보험사의 이율은 2%인데 초반입니다. 하락되는 속도는 좀 느려졌는데 여전히 낮은 이율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율은 조금 더 낮은 모습인데요. 1% 중반의 이율을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388.43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 기준으로는 3,200포인트를 넘기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상승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커졌다라는 부분을 이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근데 이슈에 따라서 민감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조심스러운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다시 또 조정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네, 다음은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760.1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 많은 부양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기에 이제 주가 자체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편차가 좀 생기는 모습이 보이므로 이 또한 이제 조심스러운 투자를 좀 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상해 지수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220.5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이제 대기업과의 어떤 마찰과 강경책들을 좀 통해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중한 투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6.2원 하락을 하면서 달러 가치가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원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에 대한 투자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율 좀 살펴볼 건데요. 기준금리는 0.5%로 동결이 쭉 되고 있습니다. 무려 작년 5월 이후에 쭉 지속적으로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금리가 더 내리는 움직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동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중 금리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은 1.4%로 이제 K뱅크 은행과 카카오뱅크 은행이 이제 모바일로 손쉽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예금들이 조금 높은 이율을 주고 있고요.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특정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적금들이 1.9%로 비교적 높은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월달 영업 준비를 또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들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2월도 빨간 날이 좀 많죠.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또 활동적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